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을 활용한 객관적 시황 파악 웨비나를 맡게 된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주식공무원 소개를 좀 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산과를 졸업을 한 전산쟁이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증권사 HTS 개발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잘 차려진 시스템에 좀 숟가락을 얹자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증권 투자 자격증 같은 것들을 좀 취득을 하게 되었고, TV 방송 전문가 등을 거쳐서 지금은 인베스팅과 유튜버로서, 주식 관련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인베스팅닷컴을 활용한 객관적인 시황 파악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인베스팅 사이트를 통해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의 기본입니다.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연준, 물가, 금융, 무역 이런 말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리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 도움이 되고, 내가 투자의 판단 실수를 아주 줄이게 되는 이런 아주 큰 도구가 됩니다. 시장 상황을 모르고 투자 판단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낭패를 보았던 경험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인베스팅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에더 글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인베스팅 메인 페이지로서 단 10초 만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뉴스의 헤드라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성자의 의도, 그런데 가짜 뉴스, 요즘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뉴스의 헤드라인을 바라보실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스는 전기차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이 뉴스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 코나 EV 소유주들이 손배소, 1심 손배소를 패소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좀 부정적으로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신문사의 최대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죠? 신문사의 최대 고객을 여러분들이 구독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신문사의 최대 고객은, 보이지 않는 고객은 광고주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뭔가 현대차에 좀 유리한 이런 내용들을 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은 드리되 뉴스를 좀 참고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베스팅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여러분들 다 인베스팅 홈페이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인베스팅 홈페이지의 이 메인 페이지 중에서도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섹션이 제가 인베스팅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을 보시면 지수, 원자재, 외환,
주식 등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 탭 정의를 통해서 뭐 주식을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을 이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각국의 지수와 주요 원자재의 흐름, 그리고 외환의 움직임을 진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정말 많지 않죠. 타 사이트에 비해서 인베스팅의 수치는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숫자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는 작성 시간에 따라서 아웃 오브 더 데이트 된, 즉 늦은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짜 현재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달러 지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이동을 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달러 지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저께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했죠. 또한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진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예상도 가능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에서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도 시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 WTI유를 많이 보는데, 국제유가가 최근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항공주들이 원가가 줄어들 것이고, 항공주들의 어떤 원가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진에어, 예를 들어서 진에어의 일봉을 보여드리면 오늘 항공주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 때문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국제유가의 하락, 국제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로 항공주들의 변화를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지표,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보 투자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인베스팅의 어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리지널 소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물결치에 있는 뭐 약간 흐름, 또 여기에 이제 도시들이 흥망성쇠가 보여주고 있는 약간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챗GPT를 이용해서 생성형 이미지 AI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런 투자를 판단하기에 있어서 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기에 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채권 투자, 주식 투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기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여기 표현해 드린 생산량, 내구재와 소비재, 농산물, 천연자연, 기업의 이윤, 물가, 이자율, 통화량, 수입과 수출, 실업률 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경기 순환과 변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 판단을 할 때 현재 경기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고, 이 해당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의 이윤, 요즘에 실적 시즌이죠.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물가를 확인을 해서
요즘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일일이 공부하고 발표일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 지표 공부를 하시는 것을 포기를 하시는데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HTS를 사용을 하시죠. HTS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뭐 네이버 증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우리가 돈을 내고 듣고 봐야 하는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아침에 이제 유튜브에서 시황을 전달해 드릴 때 이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이것도 리얼데이 20분 지연 데이터이긴 하지만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장 종료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약 19조 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요즘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많은 것은 뭐 LS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KRX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가공되어서 여러분들의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 또 이제 네이버에 관련되어 있는 증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이 KRX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소스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 일본, 아시아 이런 글로벌 데이터, 유럽 데이터를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설명을 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채권을 지우고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 주식 관련되어 있는 이 정보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이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국가별로 그리고 또 어떤 일정 순으로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경제 지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뉴스가 어떤 겁니까?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연준이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동안에 금리를 한 번 올릴 것이냐, 아니면 두 번 올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긴축이 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첫 번째가 물가이고요. 물가.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와 고용을 위해서 연준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풀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적당한 물가와 이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돈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금리 상태를 알아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가 높은지 낮은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CPI 데이터와 PPI 데이터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CPI 데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CPI가 Customer Price Index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CPI 뜻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 엔진에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하는 Consumer Price Index. 여긴 지금 빙이기 때문에 빙이 챗 GPT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 물가에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찾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인베스팅의 강력한 경제 캘린더로 이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베스팅의 도구 모음에 보시면 경제 캘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로 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경제의 내용들, 국가 그리고 여기 중요성이 이제 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국의 GDP가 YOY 2분기로 0.9%였다. 이전에 0.9%였고 예측은 0.8%였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지금 UI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CPI를 내가 인베스팅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CPI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14일 날인가요? 발표가 됐습니다.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 CPI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월 12일 날의 내용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7월 여기 10일부터 12일까지 아니면 12일 날 다이렉트로 봐도 됩니다. 7월 12일 날에 보시면 여기 미국의 CPI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오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CPI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미국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느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캘린더에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서 클릭을 하면 바로 그 내용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합니다.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까 요 지금 제가 CPI 뜻 요것만 보여준 것과 요것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옆으로 옮겨놓고 일단 이 검색 엔진에서는 CPI의 뜻은 알았지만 CPI의 현재 수치를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인베스팅에서는 CPI의 현재 수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 이전이 4였는데 3.0으로 바뀜으로 해서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것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지금 이거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7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일 쇼크라든가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어요. 1980년대 이후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시황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생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시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책에서만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해만 놓고 보시면 2020년 내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줄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 즉 연준의 목표 물가가 2%이긴 한데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 CPI 외에도 PPI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 여기 아까 캘린더에 가서 제가 이거 언제 발표된 건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하셔도 돼요. 전체를 다. 근데 이 정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날짜별로 지금 보이시죠? 11일, 여기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생산자 물가 지수가 6월이 0.1%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어떻게 됐다? 전월에 비해서는 올라갔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 인베스팅이 다른 사이트보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가 항상 이 뉴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때 원본 소스에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단 검색 엔진을 볼게요. 검색 엔진을 보면 뭐 CPI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정보라고 해서 tstory.com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 그죠? 이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CPI 뜻이라든가 뭐 상관관계 정도는 나오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지. 그런데 인베스팅의 경제 캘린더에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 보시면 출처라는 게 있습니다. 출처. 요거를 꼭 눌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꼭 눌러 보세요. 요거를 누르면 짜자잔, 뭐가 나옵니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노동부의 통계가 나와요. 여기에 이 릴리즈된 날짜를 보시면 크게 해드릴게요. 2023년 7월 12일 CPI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HTML 데이터도 있고 PDF 데이터도 있어요. PDF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약 38장의 이 미국 CPI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왜 CPI 데이터가 이렇게 줄었는지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본 소스에 접근을 하셔서 왜 CPI 데이터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과 일반 뉴스만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과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인베스팅 사이트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CPI, PPI 데이터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경제 데이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중에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있죠. 그러면 연준의 고용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연준의 고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수, 뭐 ADP 민간 고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인베스팅에 아까 말씀드린 캘린더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인베스팅 캘린더 중에 아까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그럼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뜨느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터넷이 조금 제가 연결이 조금 느려서 그런지 좀 느리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며 지난주 동안 처음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합니다. 청구 건수 증가 시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감소 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줄어든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걸 늘려보라고 그랬죠. 네. 이러면 지금 현재 고용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전에 2020년 수준보다도 아직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고용이 뭐하다? 뜨겁다. 고용이 뜨겁다라는 거 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야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소비가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적다. 근데 물가는 낮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골디락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런 경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야, 난 여태껏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라는 것이 뭐 상대적이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아프리카 초원의 이런 얼룩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얼룩말이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동물들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사자나 표범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얼룩말보다 한 발짝만 빨리 뛰면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를 이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주식공무원의 웨비나를 듣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경제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경제 캘린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이 시장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내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물어봐야 하는 이런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고 인베스팅은 각 경제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고 또 차트를 제공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본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이
물론 이 인베스팅의 이 컨텐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주식공무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공무원이 진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뭐 지금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지표의 원천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낯설어요. 숫자도 낯설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거 자주 보게 되면 눈에 익고요. 또 요거만 딱 봐도 알아요.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원천 소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난 것만 보고 옆에 있는 것만 알아도 읽어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만 보면 주가의 움직임도 알 수 있어요. 주가의 움직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제 마진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제 마진이 약해지면 이 뭐 오일 관련되어 있는 기름 파는 회사들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중고차 가격이 내렸다,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만 봐서도 어떤 그 해당 종목들이 생각나는 그런 경지에 여러분들이 오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인베스팅닷컴의 이 경제 캘린더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노티스 앤 알람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전 매매인데 시장을 아무리 잘 파악하고 있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돈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인베스팅닷컴은 사실 많은 사용자분들이 미국 투자를 위해서 많이 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둘 다 하지만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아서 사실 이제 그 수급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선 데이터를 얻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인베스팅닷컴을 잘 활용을 하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의 관심 종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이제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뱅크 포 인베스트먼트 오브 디벨롭먼트 이게 어디냐면 베트남 주식이에요. 베트남 BDI라고 BID라고 베트남 주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도요타 통상 이건 일본이에요. 그럼 여기 TSMC는 대만이에요.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미국 주식이죠.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글로벌한 종목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엔비디아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엔비디아를 클릭하면 엔비디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술적 차트를. 이 차트를 확인을 하고 이 차트에서 이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알람 설정이 되죠. 엔비디아 알람 만들기, 가격이라든지 변동폭, 거래량, 실적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엔비디아의 여기 보시면 이게 차트를 제가 늘린 거고요. 여기에서 알람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엔비디아의 가격 조건이라든지 변동 조건이라든지 거래량, 실적에 의해서 나에게 알람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웹사이트와 모바일, 이게 인베스팅이 모바일로도 많이 사용하시죠. 모바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여기는 좀 이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메일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저는 사실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던가 대부분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시장 말고 외국 시장 시차가 다른데 일일이 체크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알람 설정을 미리 해놓고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뭐 라틴 아메리카, 또 뭐 아시아, 또 유럽 모든 종목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그 알람 기능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주식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이 분석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알람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알람을 눌러보시면 이 저자 팔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 공무원을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식 공무원이 글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띠링띠링 알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주식 공무원이 보통 하루에 2번 시황을 작성을 합니다. 새벽 시황하고 그다음에 장 종료에 작성을 하는데 이 인베스팅에는 아침 시황만 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침 시황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 시황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 알람 설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인 페이지에 요 섹션과 그다음에 도구 모음의 경제 캘린더, 그리고 요 알람, 요걸 꼭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서 시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인베스팅 프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내 사이트를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베스팅 유료 서비스예요. 제가 이걸 이 인베스팅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받은 지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펴봤더니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베스팅 프로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인베스팅 프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인베스팅 프로는 유료 서비스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의 투자 관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애플이라는 종목이죠. 4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또 최근에는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 포스코 홀딩스. 예전에 포항제철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포항제철이 철강 회사였는데 이 워렌 버핏이 이 포스코에 투자를 하죠.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다 팔고 나갔어요. 전체 수익률은 한 4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판 시점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팔았어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 포스코를 팔고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워렌 버핏 물론 이제 팔아서 애플 사서 더 많이 수익을 챙기셨을 수도 있는데 참 이제 투자가 재밌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이제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포트를 구성하고 또 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심 종목에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클릭을 해볼게요. 보면 이 공정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균이 얼마고 하락이 얼마고 시장의 범위에서는 이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고 현재 주가는 이 정도.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되게 좋아 보여요.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는 굉장히 밴드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 투자 모델에 대해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에비타 비율로 따지면 뭐 310불이다. 이 에비타가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주가와 이 지금 계산되어 있는 주가들의 괴리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내용의 최근 보고서라든지 과거 기록이라든지 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저도 다 못 봤어요. 저도 솔직히 다 못 봤어요. 이거는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식 종목 검색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키움에 보면 종목 검색기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내가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이 이미 좀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진 전략 안에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미국,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를 3개를 선택을 해서 이 선택을 한 4개도 선택이 되죠. 이 선택한 기업들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웨비나에 이 인베스팅 프로의 여름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으시면 여기 찍으시면 이 사이트로 인베스팅 프로에 접근을 하셔서 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름 할인 5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8월까지 정도만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걸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미국 투자나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 그리고 뭐 1년으로 끊으시면 50% 정도 할인이 되고 1개월로 끊으시면 20%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베스팅의 3가지 특징을 통해서 주식공무원이 매일매일 시황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공무원이 7년 동안 시황을 작성을 하면서도 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시황 내용이 너무 좋다, 시황이 너무 깔끔하다, 시황이 너무 객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에 대한 노하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오늘 한 40분 동안 이 인베스팅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공무원이 어떻게 시황을 작성하고 시황을 파악하는지를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웨비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 더 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웨비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웨비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웨비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바이바이, 짜이젠. 네,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